샌디에이고 시장이 코비드 단일 클론 항체 센터를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사이트는 우리시 카운티 및 지역에 매우 중요하다. 항체 치료 센터를 연이어서 계속 미국에서는 지금 센터별로 발표를 하고 있다. 주별로 발표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외신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클레어몬트 지역의 단일 클론 항체 지역 센터를 곧 개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사이트는 우리 시 및 카운터 지역에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은 코로나19 싸움에서 주요 무기지만 검사와 함께 조기에 항체 치료제를 제공을 하면 양성을 보인 사람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역은 코비드와의 싸움에서 중요하며 지역 병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기적인 테스트에 의존하는 인근 학교에 도움이 된다. 코비드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조기에 항체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그쵸? 병원에 가지 않고 외래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건 가지 않고도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집에 항체 치료를 투여받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는 한국에서는 레키노라주를 투여받고 치료센터에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조기 항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치료법은 코비드에서 경증에서 중증도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은 네이천 플래서는 샌디에이고 카운터 감독위원회 의장은 단일 클론 항체는 과학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이유라며 2월 1일로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개설한 7개 치료센터에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일 클론 항체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클 수 있겠죠.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개설한 7개 치료센터에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일 클론 항체 치료를 받았다. 이 새로운 치료센터는 코비드19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며 시장이 우리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함께하는 협력시와 카운티에 헌신하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쵸? 이제 유럽에서도 그 소식이 확대가 된다는 소식, 그 소식이 들려오리라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 가장 중심 지역이죠. 여기서 정리가 되고 확대가 된다고 하면 모든 사이트, 전세계의 다른 사이트들은 같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때까지 우리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자고요. 이제 코비드 치료제는 현재 양성 반응이 없는 밀접 접촉자에게 사용 중이라고 외신에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참 이런 부분에서 예방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하 주사 제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같이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코비드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팬데믹과 싸우기 위한 주 무기고 중 하나가 이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도의 유연함, 우리가 정말 늦더라도 좀 이런 부분을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는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고 중증질환 위험이 높은 것만 사용됐지만 이제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도 투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화는 이전에는 정맥주사를 사용하여 항체를 제공해야 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의료 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하주사로 항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 그리고 안정성,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죠. 안정성, 특히 레케노라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의 부작용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유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가격 경쟁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예방 효과 그리고 피하 주사 제형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러 간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굳이 1시간씩 안 맞아도 될 수가 있으며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의료진이나 환자 없이 자기가 직접 투여하며, 그쵸?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흡입형 항체 치료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우리 셀트리온이 하고 있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차분하게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하자고. 백신 접종률 높은 이스라엘 위기 3가지 관가했다. 지금 부스터샷이 대안일까? 라고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인구 1000만 명 미만인데
인구 확진자가 8,000명 이상, 한국 기준으로 한다면 수만 명 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세 가지를 관가했냐, 그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로 항체, 몸속에서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체가 몸속에서 발휘될 수 있는, 남아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속기간이 길지 않다. 그래서 6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인해서 효과가 좀 사라지더라. 두 번째, 변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델타 변이에 대해서 백신 보호 효과가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보다 효과가 비해 낮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델타 변이가 아니죠. 이제는 자, 영국발 변이 알파, 그리고 남아공 베타, 브라질 감마, 그리고 인도 델타, 그리고 람다까지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변이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백신에 대한 항체가,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됐을 때 그 백신이 과연 항체에 대한 중화능을 얼마나 바이러스에 대해 보일 수 있는지가 따라서 몸속에서 경증으로 중증으로 가느냐가 얼마나 예방될 수 있는지 검증이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언급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우리 주주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감염 경로가 선천성 면역이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두 번째, 항체, 몸속에서 백신을 투여받게 되면 항체 보유기간, 지속기간, 그리고 세 번째, 변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 영국, 미국 대표적이죠.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잠시 코로나 전 세계 확진자를 좀 보고 오면 무려 미국이 26만 명이 나왔다. 이게 또 며칠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무시한 데이터다. 26만 명. 상상을 초월할 만한 데이터죠. 어제 엘리바바주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한 바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항체에 대한 지금 확장성, 항체 투여량을 좀 늘려라. 생산량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로슈밖에 없죠. 릴리도 일부 주에서 다시 재개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 변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리제네론이 혼자 로슈와 암젠의 생산시설을 갖고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도 언제든지 치료제 수입 얘기가 나올 수 있다. GSK와 비어의 항체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해서 미국도 같이 개발해서 갖고 왔지만 결국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증으로 가는 그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비율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제에 대한 지금 역할이 굉장히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백신을 지금 너무 많이 맞았고 부스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백신 접종률이 맞을 만큼 맞았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백신에 대한 유효성, 정말 백신에 대한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는 같이 가야 되는데 백신은 뿌려지고 있고 진단키트는 같이 갖고 이제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죠. 왜? 기다리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그러면 실적과 주가의 동행은 반드시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42,000명, 브라질이 10,000명, 러시아가 17,000명, 영국이 26,000명, 터키 36,000명. 여전히 세계는 4차 팬데믹의 상황에 있다. 국내 지금 시간으로 오후 5시인데요. 1372명. 조금 이따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국내도 언제든지 2,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있다. EU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코로나 확산의 여행 안전국가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이에요. 지금 1일 확진자가 미국이 20만 명이 넘어가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 자료가 며칠치인지 하루치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세계는 팬데믹 중이다.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에 집중 투자한다는 소식이에요. 셀트리온 종근당 등 R&D 비용 증가했다. 우리 셀트리온은 변이 대응 및 흡입지형 치료제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대웅대학 종근당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셀트리온과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글로벌 임상 경험이나 치료제를 직접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직접 판매를 하는 부분이나 너무나 바이오 약품을 생산을 해서
직접 임상을 하고 허가까지 받아내는 그런 부분들에서 특허까지 모든 과정을 전반부 의약품 생산 과정에 있어서 전반부 그쵸? 연구개발 국내는 연구개발이에요. 실험실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자 실험실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동물 임상 전임상이라고 하죠. 애니멀 데이터 그리고 임상 1상 요 단계 전임상 동물 임상이나 임상 1상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단계에서 기술을 수출한다 그런 구조입니다. 왜? 이 비용 임상 2상 3상까지 가게 되면 너무나 비용이 압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임상할 비용이 우리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기수출을 하고 있고요. 제네릭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셀트리온이 임상을 직접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연구실을 하고 전임상, 동물임상,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허가까지, 그리고 직판까지 자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담당한다는 거죠.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큰 흐름에서 이끌어간다. 그쵸?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왜?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빅파마죠. 화이자, 로슈가 될 수가 있겠죠. 목표는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사도 많은 부분에서 이끌어갈 수 있다. 대표하는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회사들과는 조금 비교가 어폐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놀의 글로벌 임상 3상을 마무리했다. 유효성 언급 나오고 칵테일 임상도 들어간다. 우리의 또 경쟁력이 무서운 게 뭐죠? 연구 개발 초기부터 이미 레키놀 아주 갖고 38개의 또 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이거 가지고도 지금까지 나온 변이에 모든 게 다 가능했는데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변이에도 지금 현재 32번 항체를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모든 변이에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38개의 항체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 그래서 무서운 기업이다. 여기에 흡입형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것 또한 기대가 되고 mRNA 플랫폼을 가지고 백신을 또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항체 치료제가 백신 대체 가능할까? 비싸면서 매우 후진적인 전략.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8월 31일자 날짜인데요. 여기 바이오 전문 기자가 썼던 것 같은데요. 미국 백신 접종 낮은 일부 주에서 논란 전문가. 잔존 보호 효과 짧아 백신 대체는 안 된다. 참 어떻게든 참 이런 뉴스가 아직도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미 일부 지역 리제너는 공급 7월 들어 5배 증가했다. 이게 팩트죠. 리제너는 지금 공급 증가하고 있잖아요.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파우치 박사가 빨리 항체 치료제 확대해라. 백악관에서조차 항체 치료제를 확대하라고 하고 있죠. 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쵸? 부작용 자체가 항체는 원래 항체 치료제 의약품은 부작용이 없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항암제.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부자 국가에서 맞고 부가가치가 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죠. 아직까지 전 세계 3개 국가와 4개 회사만이 개발을 했고 그중 3개 회사, 그중에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 오면 그냥 아직도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걸로 공격을 하시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 백신과 쓰임과 달세 대체가 안 된다. 백신과 치료제는 항상 같이 가야 되겠죠. 백신 지금 굉장히 지금 부스터 지금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건 충분히 예방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병이 악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백신이 병이 악화가 되는 부분을 좀 막아주는구나. 이 부분 확실히 역할이 있죠. 그러나 예방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로 백신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백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체 치료제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좀 이런 말을 좀 아시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 치료제 유럽에서 치료제를 지금 27개 국가와 함께 CMO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언제 어느 때고 터져 나올지가 모르겠죠.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수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이런 글자 이제 이런 뉴스도 예전에는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런 기사가 예전에 비해서는 빈도수가 크진 않은데 아직까지도 나와요. 근데 유럽의 렘시마도 그랬죠. 렘시마의 경우를 좀 본다고 하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본격적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그런 레키노레주의 소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사들은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 치료제 공급관리 실무회의 결과 우리 믿음 소망 셀트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얼마 전 게시판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관리 실무회의 개최물이라고 게시물이 올라왔었는데 그 결과를 공유해 드립니다. 처방 편의성이 높아지고 변경 허가 완료 시점이 맞춰 처방 확대에 대한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디게나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 신청 자격은 의사만 있었는데 변경 후에 의사, 약사, 간호사가 다 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주기가 수시로. 이게 참 불편하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쵸? 그래서 그나마 일주일 단위로 정기 공급한다. 그쵸? 일주일 단위로 조금은 빛을 할 수가 있겠죠. 공급 수량 기관당 최대 30바이아 1, 그리고 최대 90바이아 1까지 신청이 1일당 90바이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경증의 투여가 확대가 되고 조금 더 많은 치료센터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램시마 IV가 얼마나 팔리길래 정맥주사형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램시마 공급, 어제 헬스케어한 공급 소식이 있었죠. 396억, 8월 3일에 576억, 합계 8월달 한 달 972억입니다. 대략 1000억에 가까운 소식이 있었죠. 한 달 동안. 그래서 램시마가 지금 미국에서 화이자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딸린다. 그래서 화이자에서 좀 더 빨리 갖고 와 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죠. 그래서 NDR 기업 설명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었었죠. 화이자가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주문할 것이라고. 그래서 9월에 2차 및 3차까지 공급한다면 과연 얼마나 더 계약해질지 궁금하다고 지금 글을 남겨주는데 저 또한 지금 램시마에 대한 미국에서의 확장성 참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램시마가 지금 차분히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간다고 한다면 램시마 SC도 부가가치가 훨씬 크죠. 왜? 신약으로서 2038년까지 특허로서 독점하면서 바로 자가면역 질환을 정복해서 나간다. 그쵸? 부가가치도 높고 피하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죠. 휴미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약품 매출을 올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적응증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하주사형이 제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정맥주사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램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인플렉트라 점유율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마우스가 말을 안 듣네요. 네.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화이자 재고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상반기보다 2배 이상의 물량을 헬스케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헬스케어 재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정맥주사형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싱가포르 론자 공장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셀트리온은 레퀴노라주 본격적인 올해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1공장을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다. 분명히 시기가 오면 반드시 레퀴노라주 항체 치료제에 대한 시기 수출 소식이 함께 들려오리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려오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자가면역 질환 거기에 램시마 그리고 6플라이마 본격적으로 세상을 전 세계를 접사하러 나가죠. 그리고 이제 항암제에서 트록시마와 허주마 추가적으로 계속 우리는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간다. 앞으로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넥신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으로 개발을 변경한다는 소식이에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래 개발 속도가 가장 빨랐죠. 프로젝트명으로 GX19였죠. 근데 항원 하나 추가해서 GX19로 변형을 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부스터샷으로 개발을 변경한다는 소식이에요. 이유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팬데믹 상태가 오래가고 확진자가 오래가고 돌파 감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인도네시아 코릴 1일 확진자는 2만 명 수준이다. 대부분 델타 변이 감염에 의한 것으로 백신 접종자에서도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돌파 감염 중 대부분이 시노백 백신을 맞은 것으로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쇼핑몰 및 공공장소 입장을 금지하는 정책을 고려하면서 임상윤리위원회에 참가한 의료진 일부가 위약금을 포함한 임상 진행에 어려움을 우려해 임상 변경을 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인데요. 중요한 건 기존 임상 디자인으론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1년간 임상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발생하는데 코로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코로나 감염 우려와 함께 앞으로 국가 제공 백신 접종 대상군이 점차 확대돼서 임상 참가자도 대거 중도 탈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부스터 샷으로 개발을 변경한다는 소식이에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넥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백신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게 인도가 백신 강국이 됐죠. 물론 원래부터 백신 원래 생산하는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바이오 그리고 의학 분야가 상당히 발달한 국가죠. IT와 더불어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인도에서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실제로 백신으로 개발을 성공했다. 그래서 같은 방식인데요. DNA를 가지고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백신으로 개발을 했다. 그리고 얘는 부작용 논란에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미드 DNA라는 전달체를 벡터로 쓰기 때문에 이 전달체는 부작용이 상당히 적어요. 맞는 이야기고요. 추가 접종 시에도 부작용 우려가 낮아 부스터 샷으로 적합한 백신 플랫폼이다. GX19N이 부스터 샷으로 사용될 경우 폭넓은 항원 특이적 T세포 반응에 더해 특정 황원에 더 높은 수준의 항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제넥신 성형치료회장 지금 오너죠. 이분이 이제 포스텍 예전에 포항공대 그 교수님이셨는데 중요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국내에서도 백신 주권을 가져야 되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어떻게 되는지 끊임없는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임상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임상 비용을 떠나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임상 디자인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국내는 이제 미국과 아시겠지만 트라이링크와 우리 셀트리온은 트라이링크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원천 기술로 확보해 나가서 mRNA 갖고 백신을 개발을 해나간다. 자, 기대할 수 있겠죠? 셀트리온이 오늘 0.69 상승, 헬스케어가 2.40, 제약이 3.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을 보게 됐을 때 200일선 저항에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기존 매물대, 중요했던 일봉상 의미 있는 매물대를 좀 뚫어냈거든요. 여길 뚫어냈더니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있다. 결국 지지와 200일선 저항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좀 싸우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매물이 형성되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이 정고점 여기 그리고 여기를 차례로 터치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남아있는 9월 그리고 10, 11, 12 4분기 우리는 기대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2022년도 23년도 우리는 계속 기대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다. 그쵸? 매년 항체 바이오 시밀러가 하나씩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2023년 바로 미국 시장을 정복하러 나가며 램시마 SC도 신약으로 미국에 출시를 하며 올해 레키노라가 중요한 역할과 내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항체 치료제의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우리 셀트리온의 퀀텀 점프 신약을 가진 그런 빅파마로서 그리고 백신 플랫폼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흡입형 항체 치료제 너무나 많은 발전의 기회를 줬던 부분이라 생각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에 있어요. 특이하게 박별한 건 없고요. 이 박스권 여기 지지받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하락 추세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끝내고 박스권 구성하고 박스권 그리고 기간 조정 받고 박스권 형성하고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밑에 동반되는 게 확인이 되고 그 소식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연이어서 확인이 되고 있다. 보통 먼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데드라인은 숫자가 찍히는 그 순간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실적 성장이 확인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왔었을 때 주가의 상승과 실적의 성장은 분명히 우리 눈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헬스케어 차트도 셀트리온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그리고 박스권 추세 전환하는 초기에 있다. 200일선의 정을 동시에 지금 받고 있어요. 셀트리온과 지금 거의 유사한 모습을 헬스케어 차트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추세적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 제약도 한번 보고 갈까요? 제약 차트 한번 보고 가면은요, 제약은 조금 달라요. 이평선 차트상으로는 얘가 가장 낫네요. 그림 차트상 그래프상으로는. 왜? 이평선을 다 뚫어냈고 거래량 좀 동반이 됐어요. 그쵸?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다시 또 올라와야 돼요. 왜? 지금 거래량이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그쵸? 이 정도는 좀 약하고요.
그림이 이렇게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이평선들은 다 뚫어놨다 얘는, 그쵸? 여기서 이평선들이 응축되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죠. 얘는 차트가 정말 심플하기 때문에 훅 여기 물량들이 다 비어있다. 왜? 매물대를 형성하지 않고 지금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쵸? 우리 막내에 대한 차트였고요. 앞으로 일단 셀트리온이 대장이니까, 큰형이 대장이니까 중요한 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차분하게. 자, 우리가 1등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언급을 드렸고 다시 복습도 하고 생명과학, 바이오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아픈 이유가 4가지가 있죠. 사람이 외상을 입으면 답이 수술밖에 없어요. 보완제로 약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장기 중에 일부가 파손되면 복원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줄기세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세균에 감염돼서 아픈 경우가 있죠. 세균에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있고, 두 번째 박테리아가 있고, 세 번째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죠. 항생제를 쓰는데 박테리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항생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에 굉장히 내성을 보이게 되는 슈퍼박테리아도 많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슈퍼 항생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파괴력이 꽤나 큽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제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했죠. 이게 치료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곰팡이 제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가장 완벽한 기계인데요. 나이가 먹으면 오작동 오조준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먹는 게 경구용 케미칼, 주사로 맞는 게 주사제 케미칼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 적어도 병입니다. 많으면 리필을 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이다. 그리고 많게 되면 잘못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전하게 될 수가 있죠.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의 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알러지, 꽃가루 같은 게 막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얘 잘못된 놈 아니야? 원래 이상이 없는 건데 얘 공격해야 되는 거네 하고 과다하게 혈액을 막 그쪽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쵸? 잘못하게 되면 이것 또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러지가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천식이 있고 암이 있고 루푸스가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바로 항체입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크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지금 바이오药품의 몸통이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차세대 치료제로서 바로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다. 아직까지도 발전 분야가 굉장히 무한하다는 거죠.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성장폭은 가장 빠르다. 허나 바이오약품의 몸통은 바로 항체 의약품이다.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죠. 전세계 케미칼 1800조, 전세계 의약품 시장 1800조 시장이라고 하면 케미칼 1200조, 바이오 600조, 그중 항체 바이오약품 시장이 바로 600조 중에서 250조 안티바디를 형성하고 있다. 그쵸? 여기서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몇 프로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가 충분히 된다는 부분이죠. 고작 제품 3개를 가지고 이제 1%도 안 되는 미국 시장에서도 아직도 폭발적으로 램시마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레키노라주와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XC가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매년 바이오시밀러가 하나씩 출시를 하며 그리고 ADC와 항체 약물 결합체 ADC 그리고 mRNA 백신 플랫폼 신약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직방과 끊임없는 투자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기업이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가 CMO죠. CMO도 하고 CDMO 위탁 생산이고 CDMO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죠. 이거 차이가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 CRO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바이오 의약품은 삼성바이오로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전자를 제조합 기술에 의해서 원하는 유전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유전 물질을 만들어내야 얘가 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단백질, 바로 항체를 생산해낼 수가 있다. 이 항체 경쟁력에서
셀트리온은 바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쟁력의 원천 기술은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전 기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록스는 이 CMO는 세포주, 자, 유전 물질을 가지고 다시 벡터에 전달을 넣어서 이게 바로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원하는 세포주 있죠, 이 세포주를 대량 배양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CMO는 세포주도 받아와. 그쵸? 그래서 대량 생산한다. 근데 이 위탁 개발 생산은 세포주는 우리가 할게, 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장 원천적인 기술인 유전자 재수합 기술,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이오전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약품에는 0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0세대는 바로 백신입니다. 바이오 약품에 1세대는 재조합 단백질,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2세대가 몸통인 항체, 그리고 아까 3세대가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그쵸? 그리고 2.5세대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확장을 한다. 그래서 신약과 바이오 베터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죠. 그게 바로 SC제형, 바로 미국의 할로자임과 한국의 알테오젠, 그리고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ADC 본격적인 투자가 되고 있죠. 차세대 항암제 시장으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병용 임상과 여기서 익수다에 대한 최대주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투자가 이뤄지며 항암제 시장, 자가면역 질환 시장과 함께 바이오품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투자가 집행되고 있죠. 그리고 레키노라주를 가지고 흡입 제형으로서 확장이 가능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백신을 가지고 mRNA,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고 있죠. 요거 가지고 유전자 치료제까지 확장성이 가능할지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고로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에서 상당히 미래와 현재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시뮬러 가지고 캐시카우, 현금흐름 창출을 통해서 미래에 끊임없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 셀트리온입니다.